조선 최고의 천재과학자 장영실, 그 출생에 얽힌 비밀은? 장영실 부친, 그는 누구인가? 장영실, 송나라의 귀족? 부서진 아녀, 고의인가 실수인가? 부실시공 관행, 이대로 괜찮은가? 세종대왕과 장영실, 토사구팽의 전말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언급되는 장영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천재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의 업적은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부터 사라진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왕실의 보호 아래에서 과학과 천문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은 그가 고려에서 망명한 중국 송나라 귀족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야기들은 그의 출생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합니다. 아산장씨 세보는 장영실의 가문인 아산장씨의 족보로 장영실의 가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산장씨 세보에 따르면 장영실의 가문은 중국 송나라 출신 장서의 후손으로 고려시대에 망명한 가문입니다. 장영실의 가족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쟁쟁한 가문이었으며 이는 시조 장서의 고향인 항주가 아라비아와 중국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 지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장영실이 가족으로부터 기술적 지식을 이어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당시 상류계층 자제들의 예에 따라 중국어 및 아랍어 등의 학문적 교양을 이미 갖추었고 조상대부터 내려오는 과학적 소양을 이어받은 장영실의 신분은 어째서 노비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장영실의 아버지가 고려의 고위직 관료였으니 조선이 건국하면서 역적으로 몰려 노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장영실의 어머니가 노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 신분이 되는 신분 제도에 따라 장영실의 신분도 노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영실은 동래형 관노로 있으면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각 지방의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임금에게 청구하는 도천법이 시행되면서 장영실은 관찰사의 추천으로 한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지식과 기술을 겸비했던 장영실은 세종대왕 아래에서 그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조선시대 야사총서인 연려실 기술에 의하면 1421년 세종이 윤사홍, 최청구 등과 함께 장영실을 중국에 유학 보내 각종 천문 기계를 익혀오라고 명했습니다. 장영실 일행은 1년간 중국에 머무르다 조선으로 돌아왔고 중국에서 익힌 과학 지식과 기술로 다양한 천문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문시계, 물시계, 해시기를 비롯한 그의 발명품들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그의 기술과 지식은 조선시대 과학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그의 재능을 아껴 노비에서 면천해주고 종삼품의 대호라는 높은 벼슬까지 내립니다. 이렇듯 승승장구하던 장영실의 말년은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그의 삶과 업적에 관한 기록이 갑자기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1442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영실은 세종대왕이 탈 가마의 제작을 책임졌는데 시험 운행 중 가마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영실은 불경죄로 관직을 잃고 곤장을 맞는 형벌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서는 명나라의 외교적 압박을 받은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보호하고 더 이상 명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장영실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고 중국으로의 압송을 피할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해석합니다. 이 외에도 장영실 파 직후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것으로 미루어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장영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물러날 때 이미 60의 나이로 고령이었던 장영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사 혹은 급사했을 것이라는 설과 자살을 했다는 설 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디시멘터리 채널에서는 독자의 제보를 받아 세종대왕과 장영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동시대 인물이라는 점과 고려에 교황의 사절단이 방문했던 친서의 사본을 근거로 장영실이 교황의 사절단을 따라 독일로 가서
인쇄술을 전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실의 말년에 대해 이토록 많은 가설이 존재하는 이유는 조선 왕조실록처럼 세세한 기록을 남긴 조상들이 장영실의 생물연대나 그가 만든 천문기구의 설계도 및 제작 기록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조실록이 장영실과 같이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고 조선 전기 과학 르네상스를 이끈 인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실이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일부는 그가 노비에서 종산품 양반으로 승승장구한 것이 조선 초기 신분제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져 양반 기득권층에 의해 고의적으로 기록에서 지워졌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장영실의 삶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재능과 지식이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천재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의 삶에 얽힌 미스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